대학교에서 강의는 하고 있는데 전주문화예산연구원에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저를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제목을 보면 안 그래도 지금 기문기문 하는데 저는 거기에다가 또 상자를 붙여서 최근에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많은 논쟁거리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기문이 과연 왜 기문인가에 대해서 제가 준비된 자료를 가지고서 말씀드리고, 또 왜 또 기문 중에 또 상기문이라고 하는 가지도 제가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먼저 꼭 드리고 싶은 거는, 기문에 대한 문제는 일제 학자가 섬진강유역을 기문이라고 비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후학들이 연구를 하다가 일본 학자의 의견을 따르다 보니까 기문이란 곳을 섬진강유역에다 찾다가 보니까 기문이 임실이나 아니면 남원의 서부 지역에 있을 거다라는 게 학계의 대체적인 의견이었습니다. 근데 최근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다시 검증받으면서 남원 원북 지역에 기문이 있다. 근데 그런 것도 열띤 논쟁 끝에 최근에 모든 나오는 논문에서는 원북 지역에 기문이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학설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100명 중에 99명이 임실이나 남원 서부 지역에 기문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최근에 나오는 거의 모든 논문들은 남원 원북에 기문이 있다라는 논문들이 나오는 게 지금 추가되고 있습니다. 저는 고고학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고고학 자료, 특히 가야 고분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문헌 자료라든가 왜 기문이 원문 쪽에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문에 대한 위치 비정이 학계에 정말 뜨거운 감자였고요. 이걸 찾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노력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우리 지역에서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를 하고, 또한 남원 유곡리와 드랑리 이때나 아니면 월산리 이런 데 나오는 유물들이 삼국시대 가야와 관련된 정치체를 증명하는 증거들이다라는 게 학계에 많은 사람들의 동조를 받으면서 남강 상류의 원분고원에 기문이 있다라는 게 조금 최근에 대체적인 학설입니다. 기문이라는 것은 문헌에 제시된 삼국사라든가 한원 시대사기 여러 가지 제시되는데 약간 표기를 조금 다르게 해가지고 상기물, 상기문, 기문화, 상기문, 기문 여러 가지 내용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살펴봐야 될 것들이 기문이라는 지역이 광역의 큰 범위를 설정을 하고 있지만은 결국은 상주와 세 군데로 나뉜다는 게 문헌에 여실히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넓은 지역을 기문으로 표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문헌에 나와 있는 자료들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고고학적인 자료들과 매칭을 했을 때 이게 증명이 되느냐가 가장 큰 중심이 될 것 같은데요. 우선 고고학자들이 발굴 조사를 하다 보면 어느 나라든 당연히 지금의 개념으로 하면 나라의 국민이 가장 우선인데 국민이 있어야겠지만, 고고학 자료는 과거에 있었던 흔적들이 남으려면 그 당시에 가장 힘있던 사람의 흔적이 남아있겠죠. 그러면 왕이라는 개념이 있어야만이 그 나라가 어느 정도 설정이 되는데, 왕이 묻힌 공간, 이런 커다란 무덤이 있는 지역들에 고대 국가가 있었다는 것을 대체적으로 역추적으로 해서 살펴보고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큰 무덤이 어디에 있냐 찾아보니까 남원 원북 지역에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남원 원북고원에 가야 문화를 기반으로 했던 고대 국가가 있었다는 이런 가설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전라북도 동부 지역의 지형 같은 거는 대체적으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여기서 보는 저기 난강에 파란색으로 표시한 이 부분이 원본고원일 때가 되겠는데, 여지껏 모든 학계의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기문이 섬진강 유역 이렇게 하얗게 표현되어 있는 이 지역에 좀 기문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었던 가야 관련해서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죠. 대가야, 아라가야, 소가야, 금강가야 이러한 위치들이 있지만, 최근에 전라북도 동부 지역에서 보이는 가야의 분포 범위는 이렇게 진안이나 장수, 임실, 남원 일대에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원본고원 저도 처음 왔을 때 너무나 좋았고요. 지금도 올 때마다 너무 좋은 곳인데,
고대 사회부터 동서 문화의 교류의 관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지역이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시대별로 여러 세력들이 이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남원의 서부랑 동부는 확실하게 그 고대 사회에서부터 좀 문화나 지리적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원봉 지역은 함양 이쪽하고 좀 더 지리적이나 이런 고대의 문화나 이런 인문 지리적 환경이 하나의 문화권을 이뤘던 것 같고요. 이 지역에서 이제 고분을 찾다가 보니까 고분군이 한 32개소, 그다음에 지주자의 무덤이라 생각되는 게 한 160여 개가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덤이 있으면 그 지배자들도 약간 등급이 있겠죠. 최고의 왕이 있겠고, 왕족이나 귀족이 있겠고, 그 밑에 어느 정도 계층이 있었을 것 같은데, 가장 이제 지배자급이 묻히는 지점하고, 그 다음에 일반, 좀 레벨이 조금 낮은 형태의 고분들이 용봉고 여러 곳에서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 처음으로 남원의 가야를 알렸던, 용봉의 가야를 알렸던 남원 올산이 고분군이고요. 여러분들도 잘 아셨던 그런 무덤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들은 이렇게 사진으로 이렇게 보시면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가야 토기들이 전라북도 동부지역에 나오니까 다들 처음에 다 신기했어요. 왜 나올까? 그러다가 가장 쉽게 설득력있게 설명할 수 있는 게 단 한 가지. 그 당시에 역사적으로 기록에 남아있는 가장 강성했던 나라가 가야 중에서는 대가야였거든요. 그래서 대가야가 특정 시기에 가장 힘이 왕성할 때 이쪽 전라북도 동부 지역으로 진출했다는 게 한 8, 90년도, 그 다음에 2000년대 초반까지도 그게 대세였습니다. 그게 정설처럼 느껴지는 기본적인 학설이었는데, 가장 중요했던 거는 저희 지역에 이러한 가야에 대한 좀 역사인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관련해서 조금 관련 연구자도 없었고, 여기에 좀 별 큰 관심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여러 차례 조사를 하다 보니까 막 중요한 인물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가야의 가장 중심이라고 하는 대가야나 금강가야에서도 나오지 않은 인물.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나라의 국력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중요한 인물들이 출토가 되는데, 오히려 중심지에서 나오지 않는 인물들이 남원 운봉에서 출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지? 학자들 계속 연구를 진행하다 보니까 이 지역에서도 상당히 강력한 고대 국가가 존재했던 것을 파악을 하게 됐고요. 제시된 인물들은 최근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특별전 했을 때도 가서 보면 거의 운봉에서 출토된 인물들이 가서 보면 거의 다 메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야 어느 전쟁을 통틀어 봐도 가장 희귀하고 가장 당시 피장자의 힘이나 권력을 상징할 수 있을 만한 이런 중요한 인물들이 남원 운봉지에서 출토가 된 겁니다. 네, 여러 고분들에서 출토된 인물들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세계유산 등재를 이제 신청을 하고 앞에 이제 목전에 앞두고 있는 남원 유공리와 드라마 공은 되겠는데요. 이게 세계유산 추진단에서 이거 지정보고서를 작성을 하면서 영남 지역에서 주로 회의를 많이 했었는데, 저도 좀 많이 참석을 했는데, 각자의 지역에 이렇게 지배자급의 왕에 준하는 사람들 묻힌 무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분군을 선정을 해가지고 세계유산에 등재를 하려는 노력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처음 가서 하는 말이 작은 애들 나라는 이름을 다 정해놨어요. 대가야, 금강가야, 소가야, 아라가야 다 정해놨어요. 근데 저보고 대뜸 하는 말이, 거기는 나라 이름은 뭘로 할 거냐고 저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저도 순간 당황스러웠어요. 이 사람들은 다 문헌에 나와 있는 것들을 수십 년 동안 정말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자기 지역의 지명, 자기 지역의 국가 영식을 찾아가지고 세계유산 등재 추진하는 사람들인데, 나는 여기서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나. 근데 그 전까지 제가 그랬다 쓴 거는 운봉고원의 가야, 아니면 운봉 가야, 아니면 난강 상류의 가야, 그렇게밖에 못 썼던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군산대학교 박상훈 교수님한테도 상의를 드리고 했는데, 오히려 영남 쪽에 있는 학자분들이
그분들이 자료를 좀 많이 수집하고 그분들이 연구를 하셨나 회의를 좀 진행하면 할수록 김은국이라고 하면 어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김은국으로 밝혀내기 위해서 그걸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쪽 지역 연구자들이 김은국으로 하면 어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큰 힘을 얻게 되었는데 최근에 제가 제일 처음에 발표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연구자들의 논문에는 운봉 지역을 김은국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이 가야고 부분, 특히 이제 남원 유공이와 대랑리포 부분 발굴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가지고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지난주에도 한번 가봤는데 지금 한참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다른 지역의 고분들 같은 경우는 고분을 막 일부러 막 쌓았어요. 높다랗게 쌓고 막 잔디를 입히고 그랬는데 그 유공리와 드랑리 고분을 가면 되게 말 그대로 뭐 많은 연구자분들이 하시는 말씀인데 다른 데는 다 성형미인인데 유공리와 드랑리 고분은 순수한 그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갖고 있다. 그게 너무 좋다고들 말씀하시는데요. 정말 그 1500년 전에 그 고분군의 형태를 어느 정도 가장 잘 유지하고 있는 게 유공리와 드랑리 고분군이라고 현재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것도 이제 심사를 받고 앞으로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되고요. 거기서 나왔던 중요한 많은 유물들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최근에 이제 유공야드랑리 고분군 조사해서 봤던 이제 약간 백제 요소가 그러니까 가야가 가장 멸망하는 시기, 가장 늦은 시기에는 결국은 백제가 들어오는데 그런 시기에 해당되는 이러한 역사적 정황도 그 파악이 되는 이런 무덤도 조사가 될 거예요. 자료들은 여러분들이 그 김은가야 서령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보고 들은 사진이나 내용들인 것 같아서 계속 이렇게 간단히 지금 넘어가고 있고요. 이게 지금 남은 청계리 고분군인데요. 이 고분군은 이제 제가 3년 전에 그 문화재청에서 이렇게 전국에 있는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를 전수조사를 다시 한번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용역 수행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배낭을 메고 이쪽 이제 청계리 일대를 다니는데 이게 산이 아니라 하나의 고분이라는 걸 그때 알게 됐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문화재청에 있다가 이게 조사를 하면 꼭 필요한 고분이라고 그때 그 보고서에다 작성했는데 다행스럽게도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최근에 이제 나주문화 국립완주문화재 연구소가 생겼지만은 이런 지역을 관리하는 연구소에서 이 고분군의 좀 중요성을 좀 인식을 했고요. 그리고 시에서도 여러 노력들을 하셔가지고 이 고분에 대한 발굴 조사를 하게 되었죠. 이제 결과는 엄청났죠. 그 전라북도에서 여태까지 확인된 가야 고분 중에서 가장 크고 가장 오래된 고분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중요한 유물들이 많이 출토가 되었는데요. 아마도 이제 유물 너무 많이 나와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정리된 자료에 대해서는 이제 아직 정식 보고는 안 된 것 같은데 이 시기에 이렇게 동북아시아 이 일대에 여러 세력들의 모든 유물들이 다 지금 한 곳에서 그 출토가 되는 양상들이 있어서 이 고분에 붙였던 그 피장자 제가 생각했을 때 거의 그 지배자의 힘이 얼마나 있었는가 그리고 지배자의 힘이 그 정도면 이 운봉적에 있었던 김은국이 얼마나 강성한 국가였는가를 추적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유물들이 많이 출토가 되었습니다. 이제 문헌 자료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이제 고각적인 내용은 이제 이렇게 사진을 보고 이게 중요하다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문헌에 대해서도 좀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려야 되지 그 부분에서 조금 잘못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제가 좀 중요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김은은 그러니까 삼국시대 가야와 관련된 지명이나 지역을 보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국가의 명칭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연구자는 이게 그냥 지역을 뜻한다 얘기하시는 분이 있고요. 어떤 연구자는 이게 국가를 말한다는 경향이 있는데 최근에 많은 논문들은 과거에는 지명 그러니까 어떤 하나 범위만 설정을 했었는데 최근에 논문들 보면 이제 국가를 찾는 그런 경향이 가장 크고요. 그리고 한결같이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이제 전라북도 동부 지역으로 거기서 찾으려고 다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모든 시도는 그 일본 학자의 첫 학설 그걸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모든 논문에서는 섬진강설을 지지를 하고 있는 경향이 컸는데 이게 이제 운목 지역에서 발굴조사를 하다 보니까 결과가 엄청나게 나오니까 자기들도 근거를 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근 경향으로 이게 기문이 운봉에 있다는 이러한 그 지금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문이 대체 어디 있냐 그 싸움을 아마도 군사대학교 박장훈 교수님이 약 30년 동안 싸움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기문을 찾기 위해서.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우선은 조건이 맞아야 그 지역이 기문이 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조건들이 뭐뭐가 문제가 있고 뭐뭐가 맞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사료가 하나 있는데 여기서 사료에 나온 내용을 보면 우륵 12호국인데요. 여기에 이제 상기물과 하기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상기물하고 하기물은 우륵 12호국에 나온 그게 가야연맹체에 속하는 정치체나 영역으로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연구자들이.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상기물과 하기물을 섬진강 유역에 있다는 근거로 두고서 대부분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양재풍도 백제 국사전에서 보면 상기문이라 나오는데 이게 기문하고 백제랑 상당히 관련성이 있다라는 내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항의 백제전에 보면 기문의 위치가 어디일까를 여기서 좀 결정적으로 많이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제 웅진하나 기문하가 있는데 뭐 웅진하는 많은 연구자 다들 금강이라고 말씀하시니까요. 웅진하는. 근데 기문하는 여기서 말하는 기문하는 여기서 나라의 남쪽에서 발원을 하여 동남쪽으로 흘려서 바다로 이르는 강을 기문하라고 문헌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고서 동남쪽으로 흘려서 바다로 흘러가는 강을 기문하 그게 섬진강이다 사람들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제가 이 강줄기를 살펴보다 보니까 기문하는 절대 동남쪽으로 흘려서 바다로 이르는 아니 섬진강은 절대 동남쪽으로 흐르는 강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나라의 남쪽에서 발원해서 동남쪽으로 흘려서 흐르는 강은 난강이 되겠죠. 그래서 덕유산에서 발원하여서 동남쪽으로 흘려서 낙동강을 만나서 바다에 이르는 강이 난강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운봉고는 난강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당장 내려가면 남원 시가지로 내려가면 거기는 섬진강수기예요. 그래서 그게 일반 사람들 봤을 때 무슨 차이야? 그냥 같은 나머지 보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문화라는 게 이쪽 지역에서 보이는 가야 문화랑 남원 그 시가지 쪽에 보이는 백제 문화라는 동시에 공존했던 문화거든요. 그리고 이게 백두대간 이 줄기가 하나의 그 당시의 나라의 경계였어요. 국경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이거를 그냥 남원이라고 하면 되지 이렇게 대부분 사람들이 뭉개려고 해요. 근데 당장에 남원 시가지 쪽으로 가면 가야문화랑 관련된 요소는 별로 없거든요. 대부분 우리가 말하는 이 기문이라는 것은 운봉지역과 관련된 것들이 확인이 된다는 거죠. 오히려 난강유역에 속하는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함양이나 산청 이쪽이 오히려 운봉하고 가까운 하나의 지리적으로 가까운 문화권이 되겠죠. 네, 지금 딱 보시면 섬진강은 동남쪽으로 흐르질 않습니다. 섬진강. 그렇죠. 근데 왜 학자들이 왜 기문화를 섬진강으로 해 있는 건 저는 지금 이해가 안 가요. 아무리 봐도 섬진강은 동남쪽으로 흐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난강이 동남쪽으로 흘려서 바다로 만나죠. 제가 지난번 학술대회 때 이 최근에 가장 조금 많이 학교에서 인정하는 선생님이 제가 제시한 이 자료에 대해서 반박을 못하더라고요. 시기적으로. 대체 강 줄기를 뭘 줄기를 잡아서 흐르는 것을 문헌을 글을 해서 그걸 그려서 글을 쓰셨냐. 대체 무슨 일을 쓰셨나 하니까 답변 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문헌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동남쪽으로 올려서 바다에 버리는 강은 난강이 되겠죠. 그러면 기문은 운봉에 있다는 게 하나의 전제 조건만 가지고도 성립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 섬진강설은 이 물줄기 하나만 보더라도 맞지가 않습니다. 그냥 그 신창성시록에 보면 기문이 이제
신라와 다투어 피차 다스리지 못하는 지역으로 설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기문이 있는 지역은 신라랑 적정지어야 돼요. 신라랑. 근데 신기하게도 운봉은 나중에 신라가 들어와요. 신라랑 경계가 된 지점이고 운봉에 신라와 관련된 부분도 많이 있고 신라와 관련된 인물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느 지점인가에 대해서는 이러한 문헌사야를 잘 검토를 해주면 어느 지역이 기문일 거는 단박에 밝힐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소일본 후기에도 보면 기문은 상기문으로서 백주에 예속된 땅이라고 나오고요. 그리고 세 개의 소국지역이며 신라와 백제가 각축정을 백제의 영역이 되었던 지역으로 나오거든요. 여러분은 운봉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잖아요. 암흑성을 가지고 신라랑 백제랑 엄청나게 다툼을 하죠. 그리고 결국은 백제가 들어오고 그 이후는 또 신라가 들어오게 된 땅이죠. 그래서 모든 역사의 기록에서 기문은 운봉이라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신기하게 지금 제시된 모든 사료들을 제시를 한 논문들이 하나같이 그래서 기문은 섬진강에 있다고 써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논리가 왜 성립이 됐는가, 그리고 많은 연구자들이 왜 그걸 동조했는가 저는 지금 이해한 거예요. 일본 서기에 또 있는 뭐 기문과 관련된 땅인데 여기 보면 운봉권이 정말 좋은 지역에 나오죠. 토지와 인민이 부유하고 정말 풍요로운 곳에 나오는데 그만큼 운봉권이 고대사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지점이었고, 그리고 이 운봉권을 가지기 위해서 백제랑 반파가 전쟁을 하는 기록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문, 대사, 뭐 반파 관련된 전라북도 동부 지역에 있는 가야 관련된 여러 가지 지명들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서 예전에는 이제 대체적으로 기문은 다 섬진강이라고 하고 저기 1999년도에 박장훈 교수님께서 발표한 논문에 기문이 운봉권이 있다. 그게 유일했었죠.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들어서면서 2000년대 초반에 들어서면서 이제 기문도 지금 운봉권에서 나오는 이제 트렌드가 바뀌는데 새로 나온 논문들이 과거의 논문들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더 일찍 가졌더라면 기문의 좀 역사성, 우리 지역의 정체성을 조금 더 빨리 찾지 않았을까 하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왜 기문국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체로 이제 가야 부분이 있는데요. 세계유산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뭐 가야 부분의 속성들 얘기하는데 일반인들한테 가장 쉽게 말씀드리려고 하면 지금도 그 나중에 집안에서 어르신 들어가면 좋은 자리에 있다 묻어드리려 하고, 그 다음에 선산에 있으면 선산 내에서도 좋은 자리가 있고 조금 외진 자리가 있겠죠. 근데 이제 제비자의 무덤이기 때문에 자기가 지배하는 중심지 주변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런 지점에 커다란 무덤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위치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유국리나 드랑리 같은 고분군이 자리가 되겠죠. 그리고 저희가 뭐 발굴 조사를 하다 보니까 무덤이 너무 큽니다. 너무 크고 뭐 영남 지역에서 어떤 무덤이 뭐 몇십 미터 하면 우리도 팠는데 몇십 미터인데, 그래서 이게 무덤 크기 뭐 봉분 뭐 이런 걸 가지고서 너네가 크다 우리가 작다 그거에 뭐 국력이 표현이 됐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그쪽에서 나와 있는 것들은 발굴 조사도 안 하고 그냥 봉분 막 씌워가지고 높이 만든 것들이 대부분인데 저희 지역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 발굴 조사해서 실질적으로 토충상으로 확인해서 봉분이 끝나는 지점에서 어느 정도 높이를 올려가지고 쌓은 형태가 이 정도의 크기가 되는 것이겠죠. 네, 그리고 뭐 지금은 고속도로 때문에 없어졌지만은 원래 있었던 그 월산리도 이렇게 커다란 무덤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무덤들이, 큰 무덤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 그거에 따라서 그 나라의 지배자가 한 세대가 묻히면 뭐 25년으로 생각하더라도 이게 이러한 큰 무덤이 10개가 있으면 250년이 되겠죠. 그렇게 단순 계산법으로 계산하면. 그래서 이렇게 큰 무덤이 많은 데가 그 나라의 그 번성했던 시대, 그다음 그 국력을 보여주는 그런 게 되는데, 뭐 전체적인 뭐 나오는 양상이 뭐 규모나 기수라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도 상당히 오랫동안 기문이 존재했다는 것을 이러한 고각자료로 그렇게 된다는 거죠. 여기 지금 빨갛게 점 찍어놨는데요. 지금 그 우리나라에 발굴 조사된 모든 부분 중에서 가장 최고의 유물이 출토된
두랑리 32호분이 그 고분부 전체에서도 최고 큰 무덤이 아니라 한 10번째 정도 되는 크기의 무덤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나온 유물이 국내 모든 가야구청 중에서 나온 유물들보다 더 좋은 유물들이 추트가 되는데 이유로 말할 수가 없겠죠. 그만큼 운봉구원의 기문이 얼마나 힘이 있었는가를 이런 고고학 자료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무덤 크기만을 가지고서 여러분들 얘기하는데 우측 아래쪽에 보면 고령 지산동, 남원 두랑리, 월산리 뭐 이렇게 무덤 크기들만 예로 하니까 남원 월산리가 가야 고분 중에 최고의 최고. 무덤 크기로만 봐요. 그래서 뭐 크기가 크다, 뭐 좋은 유물 나왔다 여러 가지 고고학적 증거를 냈었는데 그냥 단순히 본인 수치상으로도 두랑리나 월산리에 있는 무덤들이 뭐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주변에 쉽게 볼 수 있던 그런 무덤들이 이제 국내 최고 이제 세계 유수가 되면 그냥 세계 최고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부분들이 문목지역에서 조사가 되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청계리 구봉은 아까도 말씀드렸고요. 그도 많이 추트였던 유물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야 무덤을 딱 가지고서 이쪽 지역에 많은 무덤이 있잖아요. 그러면 무덤이 확인되는 범위를 보고 거기에 지배자가 있는 그 범위를 좀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난강 상류에서 가장 중심권역이 여기 아영 쪽에 하나가 있고요. 저기 그 함양 산천 쪽으로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씩 딱 있어 총 이제 3개의 권역권이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최근에 많은 논문들에서 이제 운봉구원 이론이 기문이란 거에는 거의 이견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걸 문헌에서는 분명하게 기문은 상중하에 기문이라는 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개의 기문 중에서 지리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위쪽에 있는 데가 운봉입니다. 난강의 최상류가 되겠죠. 그리고 모든 고고학적인 자료를 토대로 가더라도 가장 그 고고학 자료로 보더라도 가장 큰 힘이 있는 지역이 운봉본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왕에 기문이 운봉이라면 3가지의 기문 중에서 상기문이 운봉이라는 것을 최근에 제가 연구를 해서 발표를 했던 거고요. 결국은 보면 어느 지배자의 무덤이 있으면 지배자의 무덤 주변으로 많은 그 문화유산, 고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고고학적인 자료들이 확인되는데 어느 정도 영역이 있다면 그 중에서 운봉구원에 있는 영역은 기문 중에 상기문의 영역이라고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그 외에 문헌에서 얘기했던 뭐 신라라든가 여러 가지 요소들은 모두 다 같이 이런 운봉구원에서도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좀 두서없이 말씀드린 것 같지만은 기문이 되려면 기문하가 난강이 되려면 조건이 딱 있습니다. 문헌에서 정확히 나온 거. 백제, 신라, 반파와 적경지역이 있지. 그래서 주변에 이 3개의 문화 요소가 포함이 된 지역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 토지와 인민이 부유하고 풍요로운 곳이라는 거죠. 정말 살기 좋은 곳이어야 된다는 거죠. 지리적으로. 그 다음에 지역적으로 3개의 기문을 지정할 수 있는 지점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고고학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존재 조건은 지배자의 무덤인 고층 부분이 확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전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 지역이 어딘가 그를 살펴본 거고요. 그래서 우리 한반도 남부 지역에 뭐 섬진강, 분강, 낙동강, 난강이 있는데 문헌에 나와 있는 것들하고 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는 뭐 가야 지명이라든가 백자의 관련성, 지리적으로 여러 가지 요소를 살펴봐서 제가 그 지점을 체크를 해보니까 이게 모두 충족되는 지역은 난강 상류인 운봉 이론이 된다는 거겠죠. 나머지 것들은 뭐가 다 하나가 안 맞아요. 이가 다 빠진 듯이 뭐 하나가 충족이 되면 하나가 되고 하나가 충족이 되면 또 하나가 안 되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섬진강 유역도 섬진강 유역에서 고고학에서 왜 다들 섬진강 유역을 지금 달을 빼고 있는가 하나예요. 섬진강 유역에서는 지배자의 무덤이 확인돼서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유공리와 두랑리 고궁처럼 커다란 고층 부분 지배자의 무덤이 단 한 개도 확인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섬진강 유역에서. 그리고 고고학 자료에서는 국가의 존재를 증명하려면 우선적으로 지배자의 무덤으로 증명을 해줘야 되는데
단 한 개가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성진경설이 점점 지지를 못 받고 있는 거겠죠. 근데 저희 지역은 뭐 저희가 사실은 그렇게 처음은 되게 큰 관심을 안 가졌죠. 근데 파면 팔수록 고각적인 발굴 조사를 하면 할수록 결과물은 이 지역뿐만 아니라 가야 전체에서 가장 최고의 가야 문화예술을 가지고 있던 그런 고대 국가가 우리 지역에 있다는 것을 고각적인 자료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뭐 기문이 선지가 있다라는 이런 가설은 더 이상 지지를 못 받게 되고 양강, 상류, 특히 운봉구원에 기문이 있었다는 게 최근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나머지 부분은 그리고 또 의문난 사항들은 지리 씨가 좀 받을 수 있으면 하고요. 그리고 준비된 자료는 여기까지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